사건 번호는 2024-574 다가구입니다. 매각 기일은 25년 7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소재한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81평, 건물 면적은 112평에 감정가 18억으로 설정되었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 9억 3천만 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호월신이 우량한 다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량한 물건이 왜 계속 유찰되었을까? 지금 보시면 24년도 9월부터 25년도 7월까지 거의 약 1년에 걸쳐서 계속 유찰되고 변경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유찰되었을지. 그런데 보시면은 17억 5천만 원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다시 18억 1천만 원으로 시작된 걸로 봐서는 새롭게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유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아래서부터 유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 현황도 봐보겠습니다. 토지는 13억 8천만 원, 건물은 3억 6천만 원,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지금 주거용으로 102제곱미터인데요. 꽤나 크죠. 이번 경매 목적물에도 모두 포함되었으니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좀 참고로 보셔야겠고요. 건축물 대장상 각 층마다 1개호이나 현황은 각 층 2개호, 전체 6개호로 무단 대수선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 다락까지도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서 주거용 2가구로 이용 중이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현황에서는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잠깐 이 내용을 멈춰두고 그 밑에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14년도 15년도 사이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층수 3층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6개의 호로 해가지고 실상 다가구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을 하나를 아셔야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원래는 단독주택으로 1층, 2층, 3층 각각 1개 호실씩 있어가지고 총 3개 호실이어야 되는데 이 방을 반으로 쪼갠 겁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방을 총 6개로 만든 거죠. 1, 2, 3, 4, 5, 6 해가지고 그리고 이 위에 제시의 건물 다락도 있는데 이것도 주거용 가구 2가구로 이용 중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읽혀지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방 쪼개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한번 봐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훨씬 싼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가 모두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등기부등본도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는 경매 등기가 말소 촉탁에 의해서 사라지고 또 소유권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소멸하고요. 나머지 근저당권, 가압류 5건, 임차권, 가압류는 모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고요.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가처분이나 이러한 특별한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근저당권 이후로 모두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권리 분석 방법이고요. 지금 권리들이 무엇인지 보신 다음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고서 소멸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이니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에서도 아래에 있는 등기들이 모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이후로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모든 등기들은 소멸하고 소유권까지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지금 일반 건축물 사항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지금 3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1가구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상층수 3층에 있는 지하층수는 없는 그런 다가구 주택. 보시면은 용도가 좀 이상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건지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지. 근데 어쨌든 현황에서 지금 다가구처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좀 체크하셔야겠고요. 참고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 위반 내역을 좀 봐보겠습니다. 1층과 2층, 3층에 대하여서 무단 대수선, 가구 수 분할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각 층에 한 세대만 있는데 2세대씩 이렇게 각 층에 대해서 위반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다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 현황으로 해가지고 다락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가구씩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해제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층에 아까 2가구씩 바꾼 것을 정비 완료하였다고 하고 다락 같은 경우에도 무단 증축으로 해가지고 정비 완료하였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시정하고 나서
다시 또 무단 대수선을 통해서 각 층마다 2가구씩 바꾼 것을 아실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유방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물건을 접근하실 때는 현장 조사에 꼼꼼히 가셔서 혹시나 더 위반사항으로 등재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있는 공부상 내용과 현황상의 차이를 꼼꼼히 조사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동산 현황에서의 내용들은 현황 조사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입찰자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까지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24년도 4월경이고 그 당시 감정평가는 18억 1천만 원에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그레이 톤하고 베이지 톤을 좀 섞어 놓았네요. 실제 이 내부에 진입을 하셔서 공부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렇게 주차장도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외관은 지금 깔끔한 인테리어도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면 바로 임차인을 구성하거나 실사용화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대가구 가족들이 거주하기 좋아 보이는 환경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최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15년도 6월 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전입일자가 모두 근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라서 모두 다 명도 대상으로 보여지고요. 법원에서 정식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임차인 한 분도 또 계신데 19년도 11월이라서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임차인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임차인 3분도 모두 다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비고란에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적혀져 있고요. 위반건축물 내용들입니다. 등기상 인수한 조건도 없고 법정 지상권이나 지상권의 개요, 특별한 내용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지니신 분이 출구 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여지고요. 방조개기 같은 것을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벽체를 세워가지고 현관문을 하나 더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그런 식으로 방조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때 인력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만이 입찰가를 안전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 경매가 아까 잠깐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감정을 해달라, 그러고서 경매 진행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매가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감정평가 보합명령 신청서 이런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은 지금 1호선 광명역이 입구대에 소재해 있고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약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거리비가 멀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곳이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아주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 위쪽으로도 택지 개발 지역이 지금 설정된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개발들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만 향후 이곳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혹은 광교 신도시처럼 지금 이곳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엄청난 호재를 받고 있는 입지인지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서 그냥 광명역하고 가깝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도 저희 경매 물건지도 그 시세의 배로 뛸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좀 보셔야겠고요. 꼭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매를 대할 때 안전하게 낙찰을 받으면서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경매 기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사 물건 시세로는요, 지금 가장 비슷한 물건 컨디션이 최저 호가 기준입니다. 최저 호가로 15억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며 저희 경매 최저가가 9억 3천만 원이고 감정가가 18억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엄청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시세차익은 약 6억대로 보여지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해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당구청 건축가에 문의를 하셔서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실익을 좀 비교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별로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일반건축물로 사용해서 월세 받고 전세 받고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경매 물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분도 양성화를 하였다가 다시 일반건축물로 등재하였죠. 그러한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꼭 잘못된 방법이냐 라고 보시면 사실 잘못된 방법은 맞지만 실제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양성화하는 과정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개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철거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산정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 유사 물건 시세도 있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그 물건은 이제 어떻게 사용 중인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아까 보았던 물건이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외에 토지의 개발 제한이나 이런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매 유학도 봐보겠습니다. 1호선하고 KTX가 있는 광명역 역세권이죠. 다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도 좀 아셔야겠죠. 물론 맨날 좋은 내용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단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값으로 유찰되어서 지금 시세차익은 6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요. 인수하는 권리는 없지만 현장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